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AI 자동화 아키텍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의 핵심은 과거의 수동적인 질문창 환경에서 벗어나 클로드 코드와 코워크를 활용하여 개인 및 조직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2026년형 실전 가이드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단발성 대화 상대가 아닌 복잡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작업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만의 견고한 AI 자동화 생태계를 설계하는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AI 생태계의 중심축이 단순한 검색창 모델에서 능동적인 운영체제, 즉 LLMOS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프롬프트 주도형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매번 맥락을 다시 설명해야 했으며, 이는 결과물 품질의 심각한 변동성과 텍스트 채팅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낳았습니다. 맥락이 단절됨에 따라 복잡한 다단계 작업의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주도할 시스템 주도형의 연속된 작업장 환경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맥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도구와 파일이 긴밀하게 조율되며 자동화된 검증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장기 세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이 됩니다. LLMOS가 흔들림 없이 상태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단계로 구성된 정교한 순환 루프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재사용 컨텍스트에서는 매턴마다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하지 않도록 배경 지식을 메모리화하여 붙입니다. 두 번째 도구 조율 단계에서는 읽기, 쓰기, 검색 등 다양한 외부 도구들을 어떤 순서와 로직으로 호출할지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권한 관문은 실행 전 허용, 지뢰, 차단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안전경계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 실행과 검증 단계에서는 실제 코드를 수정하거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받는 세션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단절이나 세션 종료 시에도 상태를 안전하게 기록하여 다음 작업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보장합니다. 업무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작업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자동화 설계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워크스페이스를 챗, 프로젝트, 코워크, 클라우드 코드의 4가지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역할의 챗은 짧은 텍스트를 입력받아 대화형 답변을 도출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용 캐비닛 형태의 프로젝트는 고정된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기획 및 연구 직군이 맥락을 유지하며 작업하기에 적합합니다. 실무 책상인 코워크는 폴더와 파일, 템플릿을 입력받아 문서 형태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며 비개발 실무자나 PM에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작업대인 클라우드 코드는 터미널 명령과 Git 등을 다루며 검증된 코드베이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자 전용 공간입니다. 비개발 실무자를 위한 코워크와 개발자를 위한 클로드 코드의 본질적인 차이는 난이도가 아닌 위임과 통제의 수준에 있습니다. 코워크는 문서형 위임 환경을 제공하며 폴더와 파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에스쿠저 퀘스티온 및 플러그인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리서치 브리프 작성, 회의록 정리, 시장조사 초안 작성 등 인간의 언어적 맥락이 중요한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클로드 코드는 하위 수준의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터미널 워크스테이션입니다. 터미널과 쉘 환경을 기반으로 Git 제어, 테스트 코드 실행, 패치 적용 등 파일 시스템과 운영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버그 수정, 대규모 리팩터링, 다중 파일 구현 및 테스트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4가지 독립적인 아키텍처 레이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식 레이어는 매뉴얼 선반과 같으며 클로드 다댐디 파일이나 폴더 구조 등을 통해 모델이 무엇을 알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정의합니다. 두 번째 도구 레이어는 책상 위 장비에 비유할 수 있으며 배시 스크립트나 커넥터를 통해 모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논리적 행동 반경을 규정합니다. 세 번째 패키지 레이어는 지식과 도구를 하나의 온보딩 상자로 묶어 팀에 배포하는 스킬스 및 플러긴스 단위입니다. 마지막 통제 레이어는 자물쇠와 결제선 역할을 수행하며 훅스, 어프로벌, 권한 모드 등을 통해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거나 보안을 위협하지 않도록 막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LLM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인 컨텍스트 윈도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창의 단기 기억을 파일 시스템 기반의 장기 기억으로 외주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 기록을 쌓아두는 것을 넘어 핸드오프 다댐디나 플란 다댐디와 같은 상태관리 문서를 통해 세션이 종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작업의 맥락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반경을 통제하기 위해
컨텍스트 폴더와 아웃풋 폴더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원본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행동을 명확히 제한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점으로는 템플레이트 폴더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매번 복잡한 출력 형식을 프롬프트로 지시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화된 고품질의 산출물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AI 자동화 엔진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스킬, 커넥터, 플러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절차 매뉴얼에 해당하는 스킬은 모델이 특정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복 작업의 표준화 문서입니다. 연결 규격인 MCP 또는 커넥터, 시스템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접점입니다. 이를 통해 슬랙, 구글 드라이브, 내부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외부 서비스에 안전하고 규격화된 방식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상자인 플러긴은 앞서 정의한 구체적인 작업 절차와 외부 연결 모듈을 하나로 캡슐화합니다. 이러한 패키징을 통해 개별 작업자의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전체가 즉각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정확한 방향성과 안정성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오작동과 폭주를 사전 및 사후에 차단하기 위해 4단계의 치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1단계 플랜 모드는 다수의 파일을 수정하기 전 탐색과 실행 과정을 강제로 분리하여 모델의 섣부른 가정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2단계 에스쿠저 퀘스티온은 독자나 우선순위 등 필수 입력값이 누락되었을 때 AI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인간에게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장치입니다. 3단계 어프로벌은 삭제, 배포, 메일 발송 등 실패 시 치명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작업 직전에 반드시 인간의 명시적인 승인 개입을 요구하는 관문입니다. 4단계 훅스는 코드 수정 직후 자동 린트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특정 파일의 수정을 원천 차단하는 등 시스템 규칙을 강제하는 자동 개입 로직입니다. 구축된 AI 시스템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동작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트리거 설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작업 시스템을 깨우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Scheduled Tasks는 시간의 흐름을 트리거로 삼아 매일 오전 리포트를 생성하거나 주간 경쟁사 브리프를 작성하는 등 정해진 주기에 따라 동일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Channels는 외부 시스템의 자극에 반응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의 장애 알림이나 특정 메신저 앱의 외부 훅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세션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리모트 컨트롤은 사람의 능동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로컬 환경에서 진행 중인 세션을 모바일이나 웹 프론트엔드를 통해 원격으로 이어받아 작업의 방향을 조향하고 최종 승인을 수행합니다. 조직 내 비개발 실무자들이 코워크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30분 온보딩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0에서 5분 사이에는 서랍을 생성하는 단계로 About ME, Projects, Templates, OUTP-UTS로 구성된 전용 폴더 구조를 확립합니다. 5분에서 10분 구간에서는 working-rules.RULES.md 파일을 작성하여 AI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작업 태도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을 명문화합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에는 템플릿 고정 작업이 이루어지며 주간 브리프나 회의록 등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양식을 마크다운 형태로 엄격하게 정의합니다. 15분에서 20분 구간은 지침 연결 단계로 모델이 반드시 템플레이스를 참조하고 최종 결과물은 OUTP-UTS에만 저장하도록 글로벌 지침을 설정합니다. 마지막 20분에서 30분 사이에는 되돌리기 쉬운 가벼운 문서 요약 과제를 부여하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첫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개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클로드 코드 30분 온보딩 절차는 철저한 시스템 통제와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텝 1에서는 프로젝트 최상단의 클로드.md 파일을 생성하여 필수적인 터미널 명령어와 시스템의 아키텍처 맥락을 모델에게 주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스텝 2는 검증 명령 고정 단계로 코드가 수정된 후 AI가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실행해야 할 테스트, 린트, 빌드 등의 파이프라인 명령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스텝 3에서는 settings.json을 조작하여 권한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시스템이 접근을 허용받은 알롤리스트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차단 경로를 지정하여 치명적인 파일 손상 방지를 위한 안전 반경을 확보합니다. 마지막 스텝 4에서는 대규모 기능 구현이 아닌 누락된 테스트 코드 작성이나 사소한 UI 버그 수정을 지시하여 설정된 검증 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복잡하고 오래 지속되는 장기 세션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4가지 운영의 황금률이 존재합니다. 첫째, Plan Before Edit 원칙입니다. 즉시 코드를 수정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충동을 억제하고 반드시 플랜.md 파일의 목표와 금지 구역을 먼저 텍스트로 고정하여 사고의 발산을 통제해야 합니다. 둘째, 워크트리를 통한 작업 폴더의 물리적 분리입니다. 파일 충돌의 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실험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할 때는 논리적 분리가 아닌
물리적으로 독립된 작업 공간을 생성하여 리스크를 격리해야 합니다. 셋째, 구현 세션과 검토 세션을 철저히 분리하는 리뷰 스플릿 원칙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로 인한 컨텍스트 오염과 환각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즘 하이진은 대화가 지나치게 길어지기 전에 중요 결정 사항을 수동으로 압축 정리하여 다음 세션으로 넘겨주는 필수적인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AI의 활용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기법을 넘어 전체 구조를 조망하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피라미드의 최상단 표면에 위치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에러를 고쳐달라거나 브리프를 작성해달라는 단기적인 요청이자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를 바치는 기반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에러 로그, 관련 소스 코드 파일, 클로드 다댐디 및 폴더 구조 등 모델이 반드시 읽고 참고해야 할 시스템 상태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거대한 심층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는 훅을 통한 자동 검사, 어플버를 통한 승인선 구축, 워크트리를 통한 분리 환경 제공 등 모델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실행 환경 전체의 정교한 아키텍처 설계를 의미합니다. 본 강의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첫 번째 성공은 결코 똑똑한 프롬프트 한 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성과는 명확하게 나누어진 서랍, 즉 체계적인 파일 시스템과 권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AI를 단순한 정보 검색창으로 대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파일과 템플릿으로 도메인 지식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정교한 권한 설정과 훅을 통해 AI의 행동 반경을 통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방대한 자동화를 꿈꾸기보다는 작고 안전하게 통제된 자동화 프로세스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생성하고 핵심 지침을 담은 클로드 다댐디 파일을 작성하여 자신만의 강력한 LLM OS 구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